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또 선택의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또 가치관의 차이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꼭 생명의 가치에 맞게 선택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이 생명윤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이 아프다고 숨지 말아요. 혼자서는 너무 힘든 기다림과 용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해요. 우릴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믿나요? 그 사랑 안에 머무르기로 해요. 꽃이 피면 꽃길을 함께 걸어요. 비바람 지나가길 함께 견뎌요. 눈물과 웃음 모아 더 큰 사랑을 만들어요.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창문을 열어 빛을 보아요. 희망으로 기쁨을 빚어 가슴에 품고 서로 기대어 살기로 해요. 내 자신의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많은 것들에 무관심한 채로 살기 쉽습니다. 낙태나 연명치료 같은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도 내일이 되지 않으면 깊이 고민하지 않죠. 하지만 무엇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매 순간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단단하게 잘 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공부, 생명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재우 세바스티아노 원장 신부님, 그리고 재학생 박신영 아네스 씨를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생명대학원 일단 생긴 지 얼마나 됐죠? 네, 저희 대학원이 2007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16년. 16년. 네,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계기로 가톨릭 대학교에 생명대학원이 생겼는지 그 첫 출발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나라에 어떤 커다란 생명 관련된 그 이슈가 한번 큰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그 체세포 복제 배아주기 세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었고 네, 소위 황우석 사태.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 이제 논란 안에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부에 계신 분들이 이와 같은 생명 존중의 정신을 교육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하셔서 2007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생명대학원 이 이름만 듣고서는 사실 저는 뭘 공부하는 곳일까? 일반 대학원하고는 좀 다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지 일반 대학원 과정과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생명에 대해서 공부하는 특수대학원이고요. 네. 4학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석사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석사 과정이 이제 두 가지 석사 학위가 있는데요. 생명윤리학 석사로 해서 그 밑으로 이제 전공이 두 가지 해서 생명윤리학 전공과 임상연구윤리학 전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문화학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생명문화학 전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원하시는 전공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석사 과정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박사 학위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제 일반 대학원으로 오셔서 일반 대학원의 생명윤리학 박사 과정을 이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세부 전공 중에 생명윤리와 생명문화가 감은 오는데 그래도 좀 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생명윤리는 이제 윤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네. 이제 그런 어떤 행위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낙태라든가 안락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게 괜찮은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시는 그런 이제 전공으로 주로 되어 있고요. 생명문화학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문화 안에 좀 더 이제 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명의 문화를 건설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좀 더 실천적으로 접근하는 이제 이런 이제 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좀 더 범위도 넓은 것 같고 네, 네. 실천적이다. 네. 생명윤리학은 약간 좀 학문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박신영 씨 생명대학원에서 미모를 담당한다. 제가 이렇게 아까 들어올 때 소개를 들었는데 자, 지금 몇 학기째 공부 중이시고 어떤 전공을 선택하셨는지요? 저는 지금 4학기째이고 네. 마지막 학기거든요. 네. 저도 비슷해 보여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는 실천적으로 좀 생명문화를 좀 올바른 생명문화를 건설하는데 좀 조금이나마 기여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생명문화학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교회에서 저는 오랫동안 이제 봉사하면서 좀 성장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봉사를 하셨어요? 전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네. 네, 그래서 주로 청소년 관련된 그런 봉사를 많이 해왔던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받은 그런 좋은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에 좀 이런저런 활동을 해오면서 살았는데 하다 보면 할수록 제가 좀 많이 부족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먼저 생명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던 친한 언니가 네. 너도 같이 공부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해줬는데 그때 마침 생태영성학교 제가 수료를 한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생태와 또 생명에 대한 관심이 좀 깊어지는 때여서 아 그러면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입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신영 씨는 생명대학원 오기 전에 기존에 다니셨던 학교에서 어떤 분야를 공부하셨어요? 저는 학부 때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냥 고등학교 때 이과였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공대에 입학을 한 건데 그렇게 적성에 맞거나 관심이 생기는 분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시절에 동시에 주일학교 교사를 그때 시작을 했었는데 학교에서보다 성당에서 교사를 하면서 배우고 성장하고 느낀 게 되게 많았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공대를 다녔으면 지금 생명대학원은 사실 문과 계통이잖아요. 네.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표정만 봐도 어려움이 네. 느껴지시는데. 사실 공대에서는 그 이과 계열에서는 원리를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고 정답을 정답이 도출해내는 있죠. 네, 아. 정답이 있는 네. 것들을 공부를 보통은 하는데 저도 그런 방식이 익숙한데
여기서는 처음에는 솔직히 다 말장난 같은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말장난 맞아요. 같기도 하고 아는 내용을 듣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돌아서면 또 모르겠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를 읽고 뭔가 아티클이나 논문을 읽었을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인격주의 생명윤리를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그런 식별력을 가지고 보는 거,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의문을 좀 가져보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좀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도대체 이 글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네.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가치관이나 뭔가 철학이나 기본 바탕은 뭔가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사실 이 문과 계통에서는 특히 생명윤리에서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근데 우리 신부님께서도 오랫동안 생명윤리 공부를 하셨잖아요. 한국 교회 사제로서는 최초로 생명윤리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신부님은 어떻게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셨고 또 어떻게 공부해 오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진짜 제가 공부 시작할 때만 해도 네. 생명윤리라는 말 자체가 별로 이제 없었던 거예요. 저도 사실 생소한 분야였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교회 어른들께서 이제 향후 우리 교회 미래를 보면서 이 부분에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권유를 받았고, 그런데 조금 이제 저의 관심과 이제 그런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공부를 시작을 하였지만, 이렇게 분야가 많고 또 이렇게 논쟁이 많은 이제 분야였는지는 실제 공부를 하면서 좀 알게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작을 할 때에는 생명대학원이 없었던 시절에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다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황우석 박사의 이제 논쟁이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달라지고 네. 또 우리 교회도 새로운 필요성들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고 그랬던 그 과정들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이제 지켜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앞에 또 그동안에 어떤 길을 닦아 놓으신 신부님들이나 그런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또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곳과 비교해서 가톨릭 대학교만의 그 어떤 생명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의 특징, 강점, 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이런 것이 자랑할 만하다 이런 것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중요한 이제 관점에 의거해가지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이러한 이제 대학원인데요. 그것을 아까 이제 우리 박신영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격주의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귀한 인격체다라고 하는 관점에 의거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명한 인간관의 바탕을 두고 생명을 다루는 학교는 우리 학교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좀 자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좀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연령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서로 자기 분야에서는 이제 만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야기나 이런 경험들을 이제 간접 경험들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게 풍요로운 이런 이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주체적으로 여기서 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주변에다 알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동아리 2가지인데요. 그 공책이라는 동아리는 책을 읽고 서로 나눔을 하는 동아리인데 그 동아리에서 이제 다른 또 더 활동을 하면서 얼마 전까지 저희 서울교구 어린이 주보에 작은 생명이라는 코너를 연재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귀중함이라든가 서로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 해가지고 또 연재를 했던 것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또 중고등부 학생들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그 청소년 그 햇살 거기 이제 소식지에다가 또 청소년들을 위한 그 생명의 글을 이제 게시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만 이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다가 이렇게 생명 본인들이 공부한 것을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또 동아리는
그 이제 봉사 동아리 서브아모르라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성남에 있는 안나의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그 무료 급식소 봉사를 같이 하는 이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동아리가 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힘만 좀 실어드리면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이제 박신영 학생도 양쪽 동아리에 모두 다 참여하면서 하십니까?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배운 거를 실제로 생명에 대한 봉사로 이제 실천하는 네. 이제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훌륭하십니다. 자,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려면 그 교수님들도 실력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오셔야 되는데 생명대학원에서는 어떤 분들이 교수로 계시는지. 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를 여기서 이제 만나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신 있게 그 강의의 내용과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자신 있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명학이라고 하는 과목, 이것이 어디서도 이제 얘기되지 네. 않는 그런 과목, 또 생명과 문화라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생명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이런 이제 과목을 저희 신승환 교수님께서 이제 하고 계신데 또 신승환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생명의 신비상도 수상하셨던 네, 이제 철학 교수님이어서 교수님이시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 이해라고 하는 과목을 우리 최대한 신부님께서 네.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아주 네. 박식한 뭐 음악부터 네. 미술, 뭐 영화 이런 것들을 다 곁들여 가지고 의정복교구의 주보에도 글을 쓰시는 아주 유명한 신부님이시죠. 네. 인문학으로.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수업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생태 말씀하셨는데 생태윤리라는 과목을 우리 이재돈 신부님께서 네. 강의하시는데요. 또 이재돈 신부님께서 생태신학에서는 또 우리 또 나라에서 독보적인 존재죠. 예. 또 서울교회 또 환경 3호에 또 네. 개척을 하신 그런 네. 분이시죠. 네, 원장 신부님의 이 뿌듯한 얼굴이 네. 소개를 하면서 느껴졌는데 이 뿌듯함에 걸맞게 우리 자매님께서는 직접 공부하시면서 어떤 수업이나 프로그램이 제일 좋았나요? 좀 어려운가요? 사실 그 학부 때 너무 학교를 막 다녀가지고 네, 지금 대학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다닌다. 네.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알 정도로 정말 너무 재밌고 좋은데 여기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첫 학기에 생명윤리학 개론 정재우 신부님께서 강의하시는 수업을 되게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네, 그 수업 안에서 특히 그 토론 수업이 저는 너무 좋았는데 그 생명윤리 그 이슈 그 주제도 이렇게 그리고 찬반 여부도 다 제비뽑기로 뽑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덕분에 평생 한 번도 찬성해보지 않았었던 입장에서 찬성을 주장해야 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네. 내가 반대하더라도 내가 뽑으면 네, 그렇죠. 찬성하는 입장으로 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되게 크게 느꼈었던 계기가 됐었던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주장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입장의 것들을 봤을 때 더 올바른 식별을 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면 그건 또 윤리적이라고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첫 학기 첫 수업에서 좀 재밌게 배웠었던 것 같아요. 네. 신부님은 이제 생명대학원에 오신 지 꽤 되셨잖아요. 한 10년 되셨나 이제? 이제 11년 됐습니다. 11년. 네. 그동안에 이제 많은 제자들을 이제 길러내신 건데 기억에 남는 학생 어떤 분이 있을까요? 예. 그 예전에 이제 경남 진주에서 매주 통학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경남 진주요? 예. 오. 진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와서 네. 저녁에 수업을 하고 밤 버스를 타고 또 새벽에 내려가서 또 그 다음에 본인 이제 직장 다니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학생이 있어서 그 여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런 공부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힘을 주는 네. 이런 이제 학생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생명대학원 들어오셔서 간호사이셨는데 공부를 하시다가
본인이 생명 교육 쪽으로 좀 더 이제 투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던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 교육 쪽으로 이렇게 하셔서 이제 어느 곳에 이제 취직도 하시고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좀 쉬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 공부가 당신의 어떤 삶의 진로에도 영향을 주는 이런 이제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 대학원에 이제 졸업을 하고 두 분이 이제 같이 박사과정으로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또 이렇게 좋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게 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 생명대학원이 낳은 1호 커플이 또 네, 그렇게 혹시 이제 아니시죠? 너무 뿌듯해하셔가지고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학생분들이 계실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실제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게 옳은 거고 또 흔히 우리가 생명 존엄성 뭐 윤리적인 거 얘기를 하긴 하지만 막연하게 사실 의학적인 거든 그다음에 그동안에 배운 거 그다음에 종교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아니다라는 건 알지만 그거를 환자들한테 또 가족들한테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려웠고요. 그러던 중에 연명으로 결정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게 원래 좋은 취지로 시작은 된 거지만 잘못 전달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 왜곡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하고 싶었고 잘 준비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좀 의학적인 면 말고 이걸 좀 윤리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윤리적인 거를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생명대학원 공부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AI 쪽에서 특히 의료 쪽이어서 이 AI 윤리나 관련된 그 윤리에 대해서 조금 많은 관심을 처음에 갖게 됐었습니다. 단순히 제 미래를 위해서 처음에는 좀 왔었다라면은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짧게나마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윤리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느낌을 굉장히 지금도 많이 받고 있어서 단순한 의학적인, 이과적인 사실을 넘어선 하나의 그런 궁극적인 가치에 대해서 뭔가 좀 목말랐고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보다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었고 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는 의미가 무엇인지 일단 저는 대학에 와서 오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내가 선택한 길이 맞았구나. 그리고 내가 입학하기 전에 가졌던 의문들을 학문을 통해 배우면서 해결해 갔어요. 신부님, 그러면 졸업한 후에 네. 학생들은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하게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 대학원이 내에서 하는 이제 생명의 그 분야가 아주 이렇게 직업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다양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로 저희 대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이 분야를 통해서 이제 직업으로 나가는 경우는 그 국가생명윤리 정책원이라는 공공기관에 거기에 이제 그 들어가서 지금 저희 졸업생들이 여러 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밖에 각 병원에 있는 그 연구 윤리를 다루는 이제 사무국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무국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좀 봉사활동으로 해서 이제 생명을 교육하는 이런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교구 생명위원회에 생명사목연구회라고 저희 생명대학원 졸업생들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생명교육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금 현재도 그 사랑의 기쁨 회칙으로 이제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교황님께서 발표한 그 문헌 사랑의 네. 기쁨, 혼인과 가정을 주제로 한 건데
그 생명대학원 졸업하신 분들은 평신도고 실제로 결혼 생활도 하시는 네.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을 담아서 배운 것과 또 교회문헌의 교황님의 정신을 담은 그런 수업 커리큘럼을 짜서 네, 일반 신자들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본인들도 발전할 수 있고 본인들의 경험을 나눠주는 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연결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 네. 우리 박진영 자매님,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학기에 논문을 쓰셔야 되는데 주제는 정하셨는지, 그리고 공부를 마치면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그 무자녀 부부가 갖는 혼인의 의미와 그리고 부모됨의 실현 방안에 대해서 네. 가톨릭 교회 가르침을 중심으로 그 문헌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요즘에 그 결혼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분들도 많고 네. 결혼을 하더라도 이렇게 자녀를 포기하거나 낳지 네. 않겠다 결심하는 부부도 많은데 한편으로는 또 그 자녀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 난임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그분들이 좀 시험관 시술이나 이런 것밖에 그 방법밖에 모르는 것도 안타깝고 저도 처음에 그 시험관 시술 난임 그 부부거든요. 저희도 네. 난임을 겪고 있어서 어떻게 시험관 시술을 왜 반대를 하는지 몰랐었죠. 왜 생명을 이렇게 출산하는 일인데 왜 그걸 반대할까 했는데 그 과정을 전혀 몰랐으니까. 예. 체외 수정 과정에서 또 많은 다른 생명들이 희생이 되고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반대하는 거고 물론 이제 난임 부부들의 아픔을 교회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네.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방법에 대해서 네. 좀 같이 저도 좀 더 공부를 왜 그런 고민을 하는지 좀 공부를 하고 싶고 저희가 난임이어도 좀 이렇게 풍요로운 가정으로 네. 성가정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고통받는 그런 난임 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렇게 주제를 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신영 씨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뭐 체외 수정도 그렇고 윤리적으로 교회 가르침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신부님께서 보시기에 요즘 이제 떠오르는 이슈 중에 신자들이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면 좋겠다. 이런 생명윤리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최근에 뭐 이제 부상학 떠오르고 있는 그런 이슈라고 하면은 이제 생애 말기 죽음과 관련된 이슈들, 네. 뭐 연명치료 얘기도 있지만은 또 의사 조력 자살 얘기도 네. 있으니까 그러면 요즘 이제 세상에 많은 이제 이야기가 이제 품위 있게 죽는다라는 것이 이제 화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사실 그런 결정은 생애 말기를 지내는 것에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어떤 한 분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돌봐드리는 사람이 없으면은 결정만 내린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그렇지가 않다고 이제 본다면은 어떻게 하면 그 마지막 시간을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돌봐드릴 것인가? 그럴 때 필요하지 않은 치료치는 꼭 고집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분별해서 하지 않기로 결정하지만 또 환자분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해드리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분별해서 어떻게 돌봐드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약간 이렇게 조금 간과되고 있지 않은가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에만 너무 집중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명의료라는 것이 어떤 경우는 불필요한 게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꼭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약간 구별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네, 그런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 예,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불필요한가라는 것은 환자 혼인 스스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상황에서 이제 의사가 보기에 어떤 것이 좋은가도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의 얘기와 환자의 소망이 같이 고려되는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내릴 필요가 있다. 지금은 좀 이제 혼자
환자 수술을 결정하는 것 이것으로 다 얘기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정말 부담 없이 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꿈꾸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주변 여건을 잘 마련하는 것, 또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잘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을 정말 좋은 돌봄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듣기만 해도 저도 참 생각이 많아지는 주제들인데요. 그럼 결국 어떤 입장들이 서로 부딪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어떤 건지 핵심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의 이제 변할 수 없는 이제 말씀은 모든 사람이 귀하다라는 것인데 그 모든에는 정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귀하다 이것인데요. 그렇게 되려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지 말고 없애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누군가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귀하다는 가치에 벌써 이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명 존중,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살아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어떻게 하면 잘 지내실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이제 윤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는 것들은 이제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인격체다. 그러면 그냥 우리의 몸이 생물학적인 그냥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인격의 몸이니까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면 그러면 이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과학은 사람의 몸을 자꾸 이제 그런 세포의 수준으로 이렇게 다루려고 하니까 그럴 때 그렇게 우리 인간의 의미에 맞지 않는 것들은 이제 좀 삼가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명대학원에 나아가야 될 길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추구하는 인간에 대한 관점 이것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인격주의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인격주의라는 이름도 사실 이제 생소하게 들으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문헌에도 인격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을 계속해서 저희들은 견지하고 있는데 상황은 세상은 많이 달라지니까 그럼 그 상황 안에서 이 관점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연구하면서 과목도 새로 만들고 또 거기에 좋은 교수님도 모실 이런 이제 계획으로 있고요. 한 가지 예는 이번 학기에 새롭게 시작한 그런 이제 과목으로 돌봄 과목이 있습니다. 이제 돌봄이 특히 생애 말기 돌봄 우리 모두가 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사람들의 돌봄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뭔가 짐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돌봄은 그런 것인가 우리에게 돌봄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걸 이제 수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과목으로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또 토론하고 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네, 사실 고령 사회에서 이제 누구나 이제 맞닥뜨릴 그런 문제잖아요. 내가 돌봄을 받을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내 부모님을 돌봐야 하고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또 과목이고 그런 방향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사실 이 시청자들이 나도 생명대학원 한번 다녀볼까?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대학원 하면 학비가 이제 좀 비쌀 것 같아요. 어떻게 장학금을 좀 어떻게 주시나요? 저희 장학금이 잘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생명대학원을 설립할 때부터 그때 이동희 선생님께서 장학 기금과 이런 제도를 잘 마련을 해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에게 이 장학금 혜택을 드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장학금 지급률이 매우 높다. 이것을 저희가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네, 저희 생명위원회에서도 인재양성기금에서 또 이제 장학금도 드리기도 하고.
또 신부님이 또 어디서 구해오시는 네네. 장학금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채연 씨도 좀 관심을 장학금도 준다고 하니까 한번 가져보시면. 시청자분들 저와 함께 입학 지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꼭 어떤 직업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그쵸. 생명대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네. 저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인문학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역사, 철학, 뭐 문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기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신부님과 또 자매님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찬양사도로서 생명윤리를 어떻게 같이 이렇게 묶어볼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바로 사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바로 생각이 나진 않았지만 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생명윤리에 대해서 또 생명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신앙인으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기준을 잘 세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를 만나던 그날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리를 감싸주고